자, 이번 시간에는 팥입니다. 팥. 팥 하면 여러분들 색깔이 어떤 색깔 딱 떠오릅니까? 어? 진한 갈색. 그럼 탁자에 다소곳이 하는 노래 하나. 어? 갈색이 붉은색이죠. 그죠? 붉은색이 팥죽 여러분들 압니까? 동지 때 팥죽 안 끓이면 동지 때 팥죽을 끓여서 먹죠. 그죠? 그게 팥입니다. 붉은 팥. 그 다음에 경주 가면은 유명한 빵이 있습니다. 바깥에 체인점을 해서 안 팔고 그 장소 가야 사 먹을 수 있는 무슨 빵? 응? 황남빵이라고 있어요. 그게 팥빵입니다. 팥빵인데 옛날에 그 경주 신라에 원래 그 성 이름이 황남 지역이다. 지역이 그래서 황남에서 나는 빵에서 황남빵 그래서 팝니다. 팔고 이제 거기에서 누가 창업을 했죠. 해가지고 이걸 여기서만 팔 게 아니고 전국으로 체인점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게 경주빵 해서 나오죠. 팥이 아주 많죠. 그죠? 많이 들어있고 단팥이 들어있습니다. 답니다. 그죠? 당도가 엄청 높죠. 어쨌든 그거는 상업행위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팥을 국내에서 옛날에는 다 재배를 했는데 지금은 국내에서 생산한 팥이 비싸다. 그래서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. 하지만 그것은 상업적인 얘기고 우리가 할 것은 이 학술적인 쪽으로 접근을 해야 쓰겠다 하는 얘기죠. 쓰겠다가 무슨 말이지? 응? 쓰겠다 하는 말이 되겠다 이 소리. 내가 저 광주에서 반년 정도 살았는데 광주에 가면 식당에 가면 거식이야. 거식이 무슨 말이지? 거식이 여러분들 황산벌 전투가 봤습니까? 영화 안 봤어? 영화도 안 보고 공부 정말 열심히 하네. 알았어. 참조하겠어. 그 황산벌 전투 보면은 한자로 해서 거자, 시자, 기자 상대방이 이제 이 경상도 쪽에 신라 쪽에서 백제 쪽에 그 시기를 가니까 그 시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. 그걸 푸는데 200몇 가지 의미가 있고 하면서 그런 조합을 하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. 하여튼 그건 정말 웃기고 재미있어요. 기회 되면 보러.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 시기란 말을 저쪽에 가면 많이 씁니다. 많이 쓰는데 그렇다고 내가 팥을 전라도 쪽에 많이 재배한다 이 소리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여기 동부 쪽이 더 많이 재배할 것이다. 그 다음에 이 팥 생김치는 크기가 밑에 나옵니다만 아주 작습니다. 어느 정도로 작으냐? 공중에서 아마 가장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공중에서는 아주 가장 작을 겁니다. 그죠? 유채보다는 크죠. 그 다음에 파시오스 앙구라리스라고 합니다. 학명은. 그 다음에 영어로는 아즈키빈이라고 일본에서 많이 씁니다. 아즈키빈 팥입니다. 그 다음에 작다 해서 스몰, 작고 레드, 붉은색 빈, 콩이다. 작고 붉은색을 띠는 콩이다.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소두라고 나오죠. 그 다음에 붉을 적자죠. 적소두 이렇게 나옵니다. 그죠? 또는 붉은색에서 공두 이렇게 합니다. 그 다음 내릭은 잘 모르겠다. 원산지는 중국으로 추정한다 하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 중국에서는 부괴때라는 제민 요술에 파시된 기록이 있다. 우리나라는 고대 중국으로 진례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팥의 용도는 떡이나 과자, 빵 등의 소재로 가장 많이 이용되면서 혼반용, 밥에 섞어 먹는 걸 얘기하죠. 용하거나 또는 팥죽
죽을 수 없기도 한다. 팥은 동양의 특산적인 작물로서 우리나라의 재배 및 생산 상황은 요 정도다 하는 얘기인데, 가장 최근이 뭐 오래됐습니다만 한 27,000헥타르, 지금은 이렇게 안 됩니다. 몇천 헥타르 정도밖에 안 되죠. 그 다음에 수량은 시발당 한 100kg 정도 넘는다 하는 얘기죠. 그 다음에 뿌리 줄기잎에서, 뿌리는 콩의 뿌리와 비슷하지만 선단이 더 많이 분지가 많이 있다 하는 얘기죠. 굉장히 있으며, 뿌리혹, 뿌리혹을 뭐라 합니까? 건류라고 하죠. 건류. 그죠? 뿌리혹 박테리아, 건류균, 영어하면 라이조비움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건류의 발달은 콩보다는 못하다. 근데 건류 나왔으니까 한 가지 얘기하면, 일본에서는 이제 연구 쪽으로 해서 뿌리에 콩에 이제 뿌리 혹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 품종을 개발했다. 그게 사쿠게이, 우리 한자로 쓰면 작물개 1호 이런 게 나와 있죠. 어느 정도 많으냐면 일반 우리 콩 재배하는 것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많아요. 그러면 공중 질소를 이 근류균들이 라이조비움이 고정을 많이 하겠죠. 그러니까 질소비를 안 줘도 되겠죠. 그럼 많이 클 것 같죠. 근데 많이 안 크더라. 오히려 비료 준 것보다 더 적게 크더라. 그럼 왜 그러냐? 이 근류균이 살아있는 생물입니다. 박테리아죠. 쥐가 살기 위해서 지상부에서 잎에서 광합성한 놈을 지가 먹어버려요.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크지는 않는데 더 크기는 줄어들어요. 그래서 그게 아이러니입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근류를 유지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영역이 아직 연구 과제, 미결 과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꼬투리 열매는 잎 겨드랑이에서 긴 꽃자로 화병이 나오고, 그 끝에는 콩의 꽃보다 큰 두세 쌍의 나비골 꽃이 창생한다. 꼬투리는 세장, 뾰족, 가늘고 긴 이런 뜻이죠. 그 다음에 원통형이죠. 그죠? 원통형으로서 긴 꼬투리에 4개에서 8개의 열매가 있다. 성숙한 것은 튀기 쉽지만 녹두처럼 심하지는 않다. 성숙한 이제 다 익으면 꼬투리가 잘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그렇지만은 녹두가 더 잘 이제 탄립이 된다 이 소리죠. 열매는 빛깔이 적색인 것이 많다. 물론 적색 아닌 것도 있다 하는 소리죠. 백립중은 13에서 16g, 1리터는 800에서 840g 정도 나온다. 그런데 실제 보면은 이 백립중, 아까 얘기했듯이 적을 것 같지만 이게 아주 밀도가 높아요. 아주 컴팩트하게 딱딱하다는 얘기입니다. 딱딱하니까 생각보다 크기보다는 무게가 많이 나간다. 생태로서는 발화 온도는 4도씨 이상입니다. 하지만 평균 기온이 15, 6도 정도 되어야 발화가 잘 된다. 생육도 건실하고, 발화할 때 떡잎은 지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팥이 콩가지, 그죠? 콩가지 때문에 떡잎이 상떡잎입니다. 팔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형태를 취하죠, 그죠? 그런데 이게 떡잎이 콩은 위로 올라옵니다. 콩은 올라오는데 이거는 어떻다? 지상에 안 올라온답니다. 그래서 초생력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. 그래서 종자 수명은 3, 4년 정도 간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종자는 수확 후에 보관 방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한 3, 4년 정도 된다. 그 다음에 개화결실은, 개화는 5 내지 7마디 가지에서 시작하고 자가 수정을 원칙으로 하며 자연 표잡은 적다. 자가 수분을 하니까. 그러니까 준비쟁이가 필요 없다 이 소리죠. 자기 스스로 알아서 수정을 한다 소리입니다. 요거 반대는 타가 수정이죠. 자가 수정, 반대는 타가 수정. 이게 뭡니까? 준비쟁이가 있어야 된다. 그래서 바람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매개를 해야 된다 이 소리죠. 그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된다. 그리고 낙화는 적지만, 낙화가 뭐죠?
꽃이 떨어지는 거죠. 옛날에 백제 때 백제가 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? 궁녀들이 삼천 궁녀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렸죠. 그 바위가 뭐다? 낙화암 떨어진 낙꽃화 꽃이 떨어진 바위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죠. 그래서 궁녀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꽃에 비유했다는 거죠. 낙화는 적지만 꽃은 잘 안 떨어지지만 개화 성기부터 꽃이 많이 피는 그때부터 종화기는 그 종자죠, 그죠? 꽃이 떨어지는 꽃이 피는 마지막 시기, 그러니까 꽃이 거의 다 피는 시기 이런 말이죠. 거기까지 낙협입니다. 낙협 떨어질 낙협은 뭡니까? 꼬투리 협이죠. 꼬투리가 떨어진다 이 소리입니다, 그죠? 그래서 낙협이 많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생태형은 콩의 경우가 같이 여름파, 여름 하자죠. 하소도, 가을파, 가을추, 추소도, 그 다음에 중간쯤 되는 중간형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된다. 그 다음에 기후토양은 기후의 경우에는 대체로 콩하고 비슷하지만 생육성기부터 그 다음에 개화기까지에 걸쳐서 한층 더 뭐한다? 수분이 많은 것을 좋아한다 이 소리입니다. 그죠? 근데 이 시기에 건조해버리면 진딧물이나 오갈병은 위축병 이렇게 축소되는 걸 말합니다. 잎이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하는 그런 얘기죠. 이런 것들의 발생을 조장하여 수량과 품질이 저하된다. 그 다음에 팥은 냉해 찰냉자죠. 온도가 낮아서 입는 해. 그 다음에 상해 서리상저죠. 서리가 내려서 입는 해. 그 다음 바람풍차죠. 바람에 의한 해 등에 약하다. 그래서 냉해, 상해, 풍해 강한 것이 있겠습니까만 특히 약하다. 토양은 대체로 콩의 경우와 비슷하며 산성 토양에 대해서는 약하지만 일반적으로 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강하다. 그 다음 변종 및 품종은 보통종, 그 다음에 등굴종이죠. 품질이 좀 낮습니다. 그죠? 그 다음 품종에 있어서는 작년 품종은 아직 설정 안 되어 있다. 하지만 홍천적두, 진천적두, 영동적두, 중원팥, 충주팥 이런 놈들이 재배를 언제 하느냐 하면 파종은 대체로 콩에 준해서 하지만 만파 늦게 파종하는 것에 적응할 수 있다. 7월 상순까지도 할 수 있다. 콩은 거의 6월 하순까지 파종이 가능합니다. 그죠? 그렇지면은 한 10일 또는 보름 정도 보다 늦게 파종이 가능하다. 파종량은 씨바르당 단작은 팥 하나만 재배한다 이 소리죠. 그 다음에 조파 일찍 파종할 경우에는 3살이 그 다음 맥후작이라는 것은 가을에 그 밀이나 보리, 호미를 재배하고 파종해서 여름에 5월 말에는 6월 상순 또는 중순에 이걸 수확하고 나서 맥류 재배한 이후에 맥후작이 그 다음 또는 만파는 늦게 파종하는 이런 경우는 파종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. 거기서 7리터. 시비관리는 콩에 준해서 한다. 그 다음 병에는 바이러스, 모자이크 병이죠.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각지에 발생하고 피해가 심하다. 병증이나 전염경로, 방제법 등은 콩에 준한다. 기타 병은 한적병, 갈색 무늬병, 그 다음에 갈색 겹 무늬병, 녹병, 그 다음 흰갑병, 흰비단병, 불마른병 등이 이 불마른병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. 왜냐하면 이게 불에 탄 것처럼 황적색을 냅니다. 잎이 타들어가는 겁니다. 상당히 콩 같은 데도 많이 발생해요. 불마른병 발생하면 전체가 완전 수확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쫙 번집니다. 그래서 콩이 많이 발생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한 6, 7년 전에 이 불마른병 저항성 콩 품종을 개발을 육성을 했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 팥충으로서는 팥나방이 있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기타 충으로서는 콩, 명나방, 팥바구미, 진딧물, 선충, 응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콩에 준해서 한다 하는 얘기죠.